박정희 의원님들 칼럼 처음에 쓰셨는데요. 그 취재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조금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간 조금 좀, 지루하실 때 좀 참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다 주정부가, 지난 1980년, 벌써 33년 전 얘기입니다. 4월 18일을 우리 한국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이 소수민족, 사기 양양 같은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을 가끔 하죠. 그래서 당시 총영사관과 한인회와 이제 플로리다 유일하게 제가 언론인 한 사람인데, 언론하는 제가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행사를 이제 이끌게 됐어요. 이제 우리 조국의 전통 문화를 타민족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리느냐. 이게 이제 행사의 목적이죠. 그때 태권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국악이며, 국악의 창, 검은고, 가야금, 심지어는 풍물놀이까지 전부 준비가 되는데 전통무용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인물은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 자기가 개인 35년 연상의 노인과 미국 노인과 결혼해가지고 여기로 와서 사는 것이 너무 창피스러워서 동포사회와 전혀 인연을 끊고 살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분은 제가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그분 무용 하는데도 가서 봤고 그래가지고 잘 아는데 실명을 말씀 못 드리고 김모 여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 저와 동갑내기 45세였어요. 제가 평소에 그분 자주 만날 때 이제 나이가 같은데도 제가 생일이 좀 앞섰다 해가지고 오빠라고 이제 부르면서 굉장히 이제 친히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그 행사 전에 이제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인데 좀 도와달라. 근데 이분이 자기는 그동안에 동포사회 안 나갔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동포사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위 민족의 문화를 타민족에 알리는 계획인데 이거를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 세 번 이제 설득을 해도 결국 이분이 이제 굽혀서 이제 승낙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는 화관무라고 하는 무용을 해야겠는데, 이분이 원래 전통무용, 유명한 전통무용가예요. 또, 196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15편이라는 영화에 주연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1급 영화배우요, 또 무용가예요.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설득해서 나오긴 되는데 이분 요건이 화관무라는 곡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화관무가 마침 저에게 있어요. 화관무뿐 아니라 많은 국악 녹음 TV 저에게 있기에 그건 뭐 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걸 그 집에 가가지고 화관무 녹음 테이프 갖다 줬더니 또 이거를 자기 무용 시간에 알맞게 편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에 맞춰서 그 긴 테이프를, 녹음 테이프를 편집을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평소에 그냥 일반 기자로 알았는데 국악을 많이 이제 좀 안다고 느꼈던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녹음 편집 이후에 무용 평도 이제 자기 집에서 계속 좀 해달라 해서 거의 매일 행사까지 12일이나 있었는데 그동안에 거의 매일 그 집 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무용을 하는 거 평을 해주면서 이렇게 아는 척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과 대화가 굉장히 이제 잦아지면서 아주 자꾸 저에게 이제 친밀감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심지어는 무대용 화장품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사야 되겠다. 그럼 그분이 운전을 못해요. 또 가서 모시고 나가서 샀죠. 또 무대 스테이지 FIU라고 하는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강단에서 이걸 하게 되는데 그 스테이지 가봐야 되겠다.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야죠. 그러니까 모든 뒷바라지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까워진 거죠. 마침 이분이 노인과 결혼해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5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때까지 제가 몰랐죠. 그러니까 혼자 영어가 또 잘 통하지 않고 자기 생활이 너무 창피하니까 한인사에 발을 끊고 그러니까 외롭게 높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무용 발표가. 성공을 하고 아주 이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오는 공포감 이것 때문에 아주 위축돼 있던 분인데 이번 무용이 완전히 성공함으로써 아주 사기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과 이제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행사는 대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또 집에 방문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사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했죠. 어떻게 35년의 연상이 되는 그 노인과 결혼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침묵을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과거에 자기 참 처참했던 인생을 전부 이제, 얘기를 터놓는 거죠. 그래서는 직업의식이 발동해서 멀리 수첩을 꺼냈죠. 그랬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오빠 이거, 저는 이제 오빠라고 자꾸 부르고 그러는데, 오빠를 믿고 자기가 자기 옛날에 비참했던 자기 생활을 지금 처음으로 지금 공개를 하는데 그걸 기사화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아니 기사는 안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자기 말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수첩을 접었습니다. 접고서는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유도를 했죠. 그랬더니 말을 시작해서 계속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처참했어요. 강제로 이혼당했고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또 강제로 그 노인과 묶여서 이제 미국 마이애미로 쫓아보낸 거예요. 내보내지 않고서 이제, 모르겠어요. 유경수 부인이 그렇게 만든 거지.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자세한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미 제가 쓴 그 칼럼을 여러분들이 대강 아시려면 그 내용은 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친하게 가까이 지내놓으니까 이분이 다 터놓고 전부 얘기한 그 내용 중에 그거를 당장 기사하면 안 된다.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만에 하나 그게 기사화가 되면 현재 박 전 대통령 당신 모르지 날 보고 오빠가 모르지 어떻게 무서운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나한테 며칠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제가 받아들이기 거북한 제의를 해왔어요. 오빠 따라서 LA 가가지고, LA 가서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떠나기 전에 전통 무용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나이도 자기가 그렇고 이제 무용가로 활동에 틀렸다. 근데 후진양성은 꼭 하고 싶다. 이게 자기 꿈이다. 그러니 오빠가 국악도 알고 그러니까 제발 자기 좀 도와달라. 그러한 부탁을 해서 처음에 제가 그걸 당황했죠. 왜냐면 마이애미 현지에 제가 벌여놓은 사업체도 있고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어떻게 그걸 다 정리하고 갑니까? 이분은 막 급해요. 금년 안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확답을 못하고 3번, 4번 얘기할 때 제가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다. 우선 지금 나도 이제 동생이라고 그래요. 저 오빠라고 그래요. 동생도 너무 지금 둘이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이 상황이 LA까지 연결이 되면 난 가정평화가 위태롭게 본다. 그러니까 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LA라는 동네는 엄청 교포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얼마든지 국악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거기서 찾아라. 그랬더니 자기는 오빠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자기가 나를 그만큼 신뢰를 했고 또 나를 통해서 뭔가 이성을 느꼈다 할까요? 그런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왜 저 아니면 안 됩니까? 제가 국악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아주 완전히 냉정하게 거절했더니 이분이 거기에 엄청 큰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박통해에서 오는 박 전 대통령에서 오는 그 공포감, 또 저에게서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 이게 완전히 이분을 우울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후로 제가 그분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없더라고. 의식적으로 제가 피했고 그분도 역시 그대로 저와 거리를 두게 됐죠. 예. 자존심이 엄청 강한 분이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듣고 있던 그 말을 그 당시 기록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말을 하면은 제대로 들었는데도 잘 못 들은 척하고 또 상대방 말을 자꾸 리피트 시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 기억에 이제 저장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장에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자기를 이렇게까지 했던 걸 너무 소상하게 말한 게 일기장 간략하게 소개돼 나와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표를 못하는 거는 그분의 실명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공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용 행사 그 전에 준비 과정, 녹음 편집 과정, 모든 화장품 쇼핑 과정 이렇게 전부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본인 이름이 다 나오는 게 공개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한국 남편과 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강제 이혼당하고 다음에 미국 와서 그 노인 35년 후이에요. 그 노인과 노인